자, 이제 육지에 정착한 이야기. 그거는 이제 창업 아이템이었죠. 이제 휴대폰 대리점, 또 판매점을 창업하는 그런 스토리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직업이 내가 원해서 오는 직업이 있고 원치 않게 우연하게 오는 직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휴대폰 창업은 아마 이제 큰형님이 018 그때 막 최초에 96년도죠. 018. 예. 아, 처음 네. 막 시작을 했을 때 네. 코드만 따놓은 상태인데 내가 바다에서 막 내렸을 때 그 코드를 저에게 주면서 한번 해볼래? 라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형님이 지금 그걸 해줬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휴대폰에 대한 것 또 뭐 어떤 국내에 대한 아무것도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를 접하다 보니 처음 시작해서 그때는 휴대폰 나오기 전이죠. 그리고 예약 가입을 휴대폰 없이 삐삐를 당했을 때는 아니 삐삐가 넘어오고 그 다음에 SK의 무전기처럼 큰 모토로라 냉장고 폰이라고 셀룰러 폰이라고 해요. 그거를 두고 다니는 그 시절에 PCS 폰이 나왔던 시절이죠. 그 018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 예약 가입을 먼저 받았죠. 그 예약 가입 받을 때 이렇게 휴대폰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들고 가서 이렇게 사무실이나 보험사 쫓아다니면서 휴대폰이란 무엇인가, PCS란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서 예약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모르니까 그렇죠. 몰라서 또 원양어선 탔어 이렇게 잘 지금 특히 육지에서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죠. 그 말 그대로 길을 가더라도 한 번 갔던 길을 다시 또 찾아가지는 거예요. 바다에서 오랫동안 그런 생각.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상황에 또 이 사업까지도 바로 시작을 했는데 벌어왔던 목돈이 1년 만에 그때 한 1억 정도 됐어요, 정착돈이? 1억이 좀 넘었죠. 또 많이 모았네. 몇 살이에요, 그때가? 몇 살 때? 그때가 26 하반기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뭐 빨리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당시 1억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3억 정도 값어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충분히 그런 될 것 같아요. 빨리 시작을 하셨네요. 빨리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첫 대리점 018. 018 하면은 이제 이거 알아드시는 분들은 이제 좀 이게 되시고 이게 모르신 분들은 아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018, 016, 019 PCS가 시작이 되고 나중에 016과 018이 합병이 되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KTF에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버전이 KTF가 KT에 합병이 되면서 이제 KT 소속이 되겠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KT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 시절에 이 모든 사업은 영업을 모르고 뛰어들게 되면 이 수입, 지출 그리고 중간의 과정들을 메모를 하지 않고 제가 그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름 주먹구구식의 경영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어쨌든 방만한 영업이 좀 되죠. 계속해서 수익은 없지만 지출은 늘어가는 상황에서 1년을 보내다 보니까 종잣돈 들어왔던 게 1년 만에 바닥이 나왔어요. 그게? 네. 그 당시에는 항상 한참 붐이 일어가지고 뭐 그냥 차려놓으면 돈 버는 그런 시즌이 아니었어요? 그때가? 첫 1년은 아마 저랑 같이 시작했던 강주에 018 시작했던 52개 대리점이 시작을 했는데 52개 대리점 중에 한 50% 절반 정도 되게 절반이 1년 만에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첫 번째 휴대폰이 잘 안 터졌고 두 번째는 이 물량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약 가입 받아서 물량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또 휴대폰이 판매를 했는데 통화 품질이 안 좋아. 그러니까 다시 반품도 들어와. 그렇게 1년 동안 꾸고 가다 보니까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겨우 기존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그러면 좀 버티고 자본력 있었던 사람들은 자본력이 있으셨던 분들도 이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다 해서 많이 포기하고 접었고 마지막 또 1년 반이 지날 시점에 그 처음 시작했던 멤버의 30%만 남고 다 떠났죠. 예. 제가 1년 만에 종잣돈을 벌어서 1년 만에 까먹고 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 휴대폰 공유법이 안 터지니까. 그래서 했던 게 011을 하자. 대리점은 대리점대로 놔두고 판매점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보면 011, 017, PCS 전반 5개사에 되게 총 5개사에 총을 지금 판매점에서 모든 회사를 다 판매한 것처럼 그런 판매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018이 안 터진다 그러면 SK를 팔고 그러면 017 달라면 017을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 수익이 좀 발생이 돼요.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을 했죠. 처음에 한 1년 반 정도는 그 통신시장 기술적인 결함 문제, 그렇죠. 또 AS 문제가 걸리고 또 고객과 신뢰관계가 훼손되면서 이게 버티기 힘들어지는 구조 자체가 됐었구나. 가장 컸던 게 통합 품질이었죠. 통합 품질. 통합 품질이 제대로 이루지 못하니까 SK 011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었죠. 그때 018은 사실 거기에서 우위에 좀 밀려나 있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018이 나중에 016과 합병이 되고 그때 018이 신세계 통신인가 그거 아니었어요? 거기도 017도 있고 그랬었는데. 신세계 통신은 017. 017. 018은 우리 한솔 제지에서 맞아. 시작을 했었죠. 참 추억의 번호들이네요. 어쨌든 내가 그 휴대폰 사업을 내가 번창하게 된 이유가 아마 다각화를 시켰던 그 시점부터 아마 돈이 됐던 판매점으로 좀 하면서 여기 같이 이렇게 그리고 정말로 그 한국말을 낳는 거이라는 말이 그 시절에 있었어요. 한 2년쯤 되니까 휴대폰이 중계기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중계기가 전국망으로 확대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통합 품질에 대해서는 우선 좀 입증이 됐죠. 그때부터 휴대폰이 이제 공짜폰도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을 한때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 매대 앞에 한 50명, 60명씩 줄을 서서 휴대폰을 팔았던 그런 시절도 좀 있었고. 좋은 시절, 호시절이었네 그때는. 그때는 지금으로 보면은 하루에 200~300만 원 순수익으로 순수익이 하루 200~300만 원 순수익이면은 매출을 그렇게 하기도 힘든데 요즘 자영업이 이렇게 그렇죠. 엄청났던 시기였네. 이게 공짜 폰을 파는데 왜 돈이 되느냐? 옆에 좀 보십시오. 그렇죠. 그 시절에는 리베이트라는 백 리베이트라는 것이 있었어요. 백마진. 백마진이 있어서 무료로 판매를 했어도 수익이 더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됐기 때문에 우리는 무료로 팔고 고객도 그때 당시는 좋았죠. 무료로 팔 수 있는 구입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우리 백마진을 해서 하루에 대수를 미니까 하루에 우리가 하루에 많이 팔면 그냥 100대, 200대 이렇게 팔게 되니까 엄청나네요 지금. 사람 대수로 사람 이제 인분 곱하기 대수 하니까 마진이 형성이 되고 아마 그랬던 시절. 그때는 지금보다 마진폭도 더 좋지 않았어요? 하나 팔았을 때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수익이 오히려 더 안 좋았죠. 한 대 팔았을 때 마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 수 있었던 시절. 지금은 좀 고가 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때는 그렇게 고가는 아니어서. 이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사업이 기승전결이 있다시피 그렇게 상승 곡선이 있을 때가 있었고 또 하향 곡선이 또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너무 포화가 되고 자원 낭비란 이런 형태 때문에 공짜폰을 없애자, 규제를 하자. 드디어 이제 정부의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사업이 조금 힘들어지기 정부 정책이 이렇게 되면서. 그럼 이제 그 한참 이렇게 했을 때 뭐 50명이 줄 서서 이렇게 할 정도면 엄청 났었잖아요. 하루에 순이익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면 진짜 돈을 쓸어먹었다는 표현이 뭐 진짜 어울릴 만한 그 정도로 인생이 진짜 확 진짜 이렇게 정말 그 되는 시즌인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업이 좀 잘 되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매장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되면은 이 남자들이 또 로망이 또 이렇게 또 확장시키고 이렇게 더 넓히는 또 멀티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서 이제 남들은 이제 부동산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셨을 때 이제 사장님은 매장을 하나씩 더 늘려가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통상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되면 하나일 수도 이 정도라면 하나를 더 했으면 어떨까라는 그 사업의 확장성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매장을 지금 현재 쌍천동에 현재 위치한 송원마트에서 시작을 해서 나주에도 오픈을 하게 되고 또 신가동에 오픈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3개의 점포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3개의 점포를 직원 보내놓고 움직이면서 직원이 고정을 하니까 처음에는 괜찮아요. 경기가 좋을 때는
주로 그때. 근데 경기가 하락세가 또 오게 됩니다. 그럼 그때 되면 직원 인건비 유지비에 그런 상황들이 벌써 결국은 하나의 점포에서 버는 수익과 세 개 점포에서 버는 수익이 똑같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을 계속해서 늘렸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대리점 영업을 하다 보면 아마 체인점 영업을 하신 분들은 제 말에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체인점 영업을 하신 분들은 체인 본사, 제 같은 경우는 대리점이죠. KT 본사에서 일정이 돼서 이번에 100대를 하면 얼마의 리베이트를 주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한 1000판을 더 늘려서 100대를 채우고 싶어 하겠죠. 근데 100대를 하나를 늘려서 100대를 초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하나 더 늘어난 점포에 또 목표를 줍니다. 그럼 이게 뭐 진짜 이거 하나 빼가지고 뭐 하고 그런 그렇죠. 개념이네. 우리의 이제 오픈할 때 목표는 2개에서 원하는 달란트를 우리가 만들어서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장 하나 늘어나면서 거기에 또 목표를 주고 또 하나 늘어 또 목표를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한 점포면 100개면 되는 거를 매장이 3개, 4개 늘어가면서 300개가 되고 400개가 되고 500개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돼서 오히려 훨씬 더 힘든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휴대폰 뭐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입지 뭐 자체가 좀 유동인구가 많고 좀 임대료가 좀 비싼 사실은 A급지 뭐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코너 자리나 임대 부담도 많이 컸을 것 같고 또 매장이 늘어가면서 매출은 늘어가겠지만 방금 하셨던 말씀대로 또 인건비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됐을 것 같고 그런 부분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관리는 사람 몸이 하는데 이게 관리가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잘 안 되지고 그 부분이 좀 힘들 것 같아요. 한때 휴대폰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다시피 굉장히 많은 리베이트를 주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매장을 많이 오픈하면 확장성을 가지고 그만큼 더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해서 매장을 이렇게 쭉 늘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리베이트라는 것이 고무줄 것 같아서 하루에도 정치 수십 분 바뀌어요. 시간대만 아마 그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계속 시간대별로 바뀌어요. 생물과 똑같아요. 고객분이 많이 찾아주면 단가를 줄였다가 고객도 찾아주지 않으면 단가를 또 리베이트 많이 줬다가 그러니까 시간대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 그 시간대에 맞춰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시간대에 많은 판매 대수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매장이 늘어야 되는 시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사실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정책적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혜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늘릴 수밖에 없었던 사항도 있었죠. 이게 좀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됐었겠네 하면서도 그러면 어쨌든 그 통신업을 해서 수익이 결국은 이렇게 10년, 근 20년 했으니까요. 20년 하면서 수익을 평균 수익으로 보면 아마 대리점의 영업 수익은 늘 먹고 살 정도만 만들어줬다라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늘 먹고 살 본사에서? 대기업 본사에서? 죽지 않을 정도만? 그래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차인 본점, 대리 본사를 믿고 갔던 시절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도 영업을 오래 하다 보니 자구책을 다 마련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구책을 위해서 도매를 하게 됩니다. 중간 도매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많은 캐파의 대리점의 제품을 제가 중간 도매 역할을 맡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5개사의 모든 제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에 납품을 하게 되는 이게 중간 도매상 역할을 하면서 그 수익을 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나와 있던 수익으로 처음으로 결혼해서 10년 만에 집도 내 집 마련도 하게 되고 그 전에의 삶은 돈만 생기면 매장을 오픈하는 형태였다. 아마 본사에서의 그런 형포에 아마 질렸다고 해야 되겠죠. 좀 있었구나. 더 이상은 본사와 함께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줄여가는 시스템으로 갔죠. 한참 때가 이제 열겠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사의 그런 내부적인 그런 상황들 또 미래를 여기서 지금 올인하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이제 그런 것도 보면서 이제 축소 정책으로 간 거네 이제 그거를.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매장을 이제 좀 줄여 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사람도 관리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직원들 아무리 뭐 직원들 뭐 점장도 그러겠지만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전문 경영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말 그렇죠. 그대로 배를 타고 와서 수산업계 쪽에서 그는 10몇 년 동안 했던 입장에서 전화 받으세요. 전화 좀 받고 하겠습니다. 이제. 전화 받다가 잊어먹었어요. 둘 다 잊어먹어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먹었으니까 여러분 좀 양해를 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당황스럽죠. 어쨌든 10개까지 휴대폰 매장 했다가 본사와 이렇게 뭐 그런 것들, 문제들, 대기업 횡포들 뭐 그런 거 느끼면서 미래를 담보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매장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또 하나가 어쨌든 결국은 매장이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방만한 경영을 좀 했어요. 매장 10개가 통신 매장만 10개 있던 게 아니고 방금 통신 매장은 5개, 그건 또 그 중간에 뭐를 했었냐면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혹시 아그파 필름을 아실까요? 아그파 필름도 완전 옛날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아그파 필름인데 그 당시는 이 마트에 들어가면 사진 현상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지. 필름을 맡기면 옛날에 다 사진을 그랬겠지. 인화해주는 그러한 점들을 우연한 기회에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팔랑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네. 팔랑기는 아니고 그 시초는 마트에 입점할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 해서 도와를 드렸는데 그분은 그걸 할 수 있는 입점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어서 제 이름으로 마트에 계약을 해줬죠. 대형 마트에 해드렸는데 그게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됐었어요. 세 개를 계약을 해드렸는데 거기에서 영업을 하지를 못하고 포기를 한 거죠. 포기를 했는데 마트와 나와의 계약 연수가 있는데 중간에 포기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내가 안을 수밖에 없는. 잘 모르는 아그파 필름을 전혀 몰랐던. 사실 통신 뭐 이런 것만 하다가 느닷없이 아그파 필름 그걸 하게 됐네. 생소한 쪽을 맡게 됐죠. 근데 그때 당시 장비값이 한 대에 현상하는 기계가 1억씩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일부 대출, 일부는 할부 이렇게 해서 키워서 세대를 하고 이 세 곳을 영업을 하는데 마트 쪽에서 요구한 건 자기들이 마트를 하나를 더 오픈하겠다 라고 하니 거기에도 당연하게 입점해야 되는. 그때는 뭐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 시대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한 1년을 하고 있는, 그나마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총 4개 점포가 됐죠. 마트에. 마트에서도 점포가 있습니다. 본인도 출점을 하니까 다행히 이것도 하나 더 해라. 그렇게 해서 물면하게 먹기로 겨우 현상 유지하는. 안 하고 싶었는데 장비값도 비싼 1억인데 투자가 많이 4개의 점포를 운영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사업도 때가 있는가 봐요. 그 시기가 있어서 4개의 점포를 내고 얼마 안 있어서 디지털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디지털이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부터 불과 얼마 한 3개월? 3개월 사이에 정말 디지털 장비까지 나와버려요. 필름이 필요 없는 이제. 필요 없는 시대로. 완전히 그 사람 망한 거는 그렇게 되는 그 거지. 사업이 이렇게까지 빨리 와버렸지 몰랐어.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죠. 보통 그렇게 나왔으니까 현실에 접목되기까지는 그래도 2, 3년은 걸리겠지. 그렇지. 2, 3년 안에 나는 정리돼서 좀 나오고 정리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디지털로 인하가 된다라고 하고 장비까지 나와서 현상까지 가기까지가 길어 딱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반년의 시간이 들었군요. 네네네. 그 6개월 만에 우리의 제품은 말 그대로 요즘 말로 그냥 사양 사업이 된 거예요. 사양 사업이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양도 누구한테 판매를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본인 같은 민수를 할 것 같아요. 안 하지. 다 나오는데 그 돈도 그 엄청 큰 돈인데 그게 아무리 저렇게 든다고 해서. 우리 주식도 손절매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손절이 했는데. 그 손절을 얼마에 손절을 해야 맞을까? 이게 너무 어려웠던 과정이었죠. 투자비는 1억 이상 들어가고 뭐 4개면 엄청났을 거 아니야. 4개의 매장 점포를 움직이다 보니까 또 기존의 통신 매장이 있지. 머리 엄청 아팠겠다. 우리가 지금 보면 이쪽 사업에 돈이 돼, 이쪽 사업에 돈이 안 돼 그러면 아무래도 돈이 되는 쪽으로는 더 그렇지. 한 번에 더 찾아가지게 되고 거기 있게 돼. 돈이 안 되는 쪽은 안 가진다. 맞아. 안 가니까 어떻게 돼? 더더욱 또 돈이 더 안 돼.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직원들은 이제 많아졌겠죠.
10개의 점포니까 그때 많았을 때는 직원들 몇 명이 있었어요? 50명 있어요. 아니 50명이 진짜 뭐 중소기업 이상이네 뭐 그렇게. 직원이 각 점포마다 이렇게 3명, 4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인건비가. 직원 50명을 그러니까 때로는 알바까지 넣고 하니까 50명의 인건비 또 직원 관리. 근데 그때 제가 실패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물론 그 사업도 문제가 있었지만 직원 관리에 대한 이렇게 중간책이 없었다는 거. 없지는 않았겠죠. 중간 관리 뒀지만 중간 관리를 아마 리더십이 제가 부족했던 둘 중에 한 가지가 됐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중간 관리자의 부재. 내가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다 보니 직원 50명이 오늘은 이 직원이 본인의 개인사, 오늘은 이 직원이 본인의 개인사 하면서 사업은 직원 때문에 매일 술을 먹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직원들하고 교류를 해줘야 돼요. 그 직원 뭐 때문에 오늘 이렇습니다. 뭐 때문에 화가 납니다. 뭐 때문에 한다. 그럼 그 직원과의 미팅도 해야 되고 만남도 해줘야 되고. 맞아. 그래서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 관리를 중간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형이 그걸 다 하셨구나. 없다 보니 전부 전개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죠. 그때 먹던 술이 그래서 는 거구나. 술을 계속 먹다 보니까 그 술을 날마다 이렇게 먹다시피 해서 네. 잘 먹어요. 네. 그때는 젊었으니까 좋죠. 50명이면 대단하다.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끌고 갔어요. 3년을 끌고 가는데 그나마 3년 동안 현상기 쪽은 계속해서 적자. 아이고 힘들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 점포당 매달 몇백만 원씩 적자. 근데 그걸 뭐로 메꿨냐면 통신에서 번 돈으로 계속 맡고 이게 통신이 잘 되는 매장들이 그래도 10개 정도 이렇게 있었으면 잘 되는데 안 된 걸 다 메꿨네 이렇게. 그러니까 통신에서 벌어서 이쪽으로 메꾸고 예를 들어서 역으로 이 현상기 쪽이 없었다면 그 돈을 세이브가 됐지 않나. 그러면서 마지막 3년째 그 현상기 쪽을 정리할 때는 정말 한 푼도 못 건지고요. 다 날린 거네. 적자에다가 손을 크게 본 거는 현상기가. 그렇죠. 그래서 진짜. 아까 이야기했던 사람 남자가 돈을 벌게 되면 자꾸 뭔가 사업을 확장하게 되고 움직인다는데 이 부분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갔던 게 가장 아쉽고 중간에 또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그 시기를 또 놓쳤네. 아쉽고 그래서 우리가 느꼈던 게 뭐냐면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쉽다. 근데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더 어렵더라고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본인도 지금 세계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아마 정리하기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기 어렵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더 늘리는 거는 나도 안 해, 이제. 여기 이 상황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버티면서 가면서 가든가 아니면은 뭐 정리를 하든가. 그래서 내실 있게 가는 게 지금은 창업청에서 필요한 말인 것 같고, 저보다 훨씬 더 크게 더 많이 하셨으니까. 이 말이 되게 공감이 많이 돼요. 우리가 우리도 또 주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식을 해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투자했는데 몇백이 돈을 벌죠. 도박 같은 거 안 했죠, 도박은. 도박은 안 했어요. 도박 스타일. 처음 시작은 몇백 가지고 했는데 몇천이 돼. 이거 돈이 되네. 나중에 이제 돈 또 갖다 좀 넣겠죠. 그러면서 이제 종목이 나눠지면서 그 종목이 30% 빠질 때는 이거 뺄까 말까 하다가 50% 이상 넘어가면 포기를 하고 놔두게 돼버려요. 맞아. 나중에 그러면 정말 놔두게 되면 휴지적으로 되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매장 4군데가 정말 휴지적이 됐어요. 내가 정리하고 싶어서 정리한 게 아니고 아급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디지털 시대가 와버리니까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그 손님도 다시 뭐 할 필요 없이 그게.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고 장비값은 고물로 넘기고 고물로 넘기고 얼마 받았어요? 고물로 넘겨. 얼마 안 됐을까? 1억인데 그 뭐 얼마 됐을까? 가져가 준 것이 고마움 정도. 그랬어? 그것도 버리려면 버릴 데도 없잖아. 그러한 아픔이었죠. 많은 공부도 좀 했었고 그러면서 내가 느꼈던 게 이제 현상기 그쪽 사업을 접으면서 통신 매장도 또 매실을 좀 기하자. 그렇죠. 다시 통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 매장에서 방만하게 영업했던 다른 매장들 다 정리를 하고 단 2곳만 남겨두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왔네. 다시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 2개를 가지고 그래도 20년 유지하고 아마 지금도 매장 하나 남아 있어요. 지금도 매장 하나 남아 있어서 벌써 20년 된 매장이네? 20년 넘었나? 아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매장은 13년 됐죠. 그랬어요? 13년 됐는데
아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정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20년 동안 해왔던 내 자체에 대한 부분?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해야 되나 사업의 본류 같은 내가 못했던 그게 사장 되는 것을 아직은 아쉬워서 정체성 같은 그런 미련도 있고 정도 남아있고 아직은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것도 휴주가 되면 정리가 지금 수익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지금 직원급여하고 현상 유지 수준. 현상 수준. 왜냐하면 모든 사업은 앞으로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오너가 없는 사업은 쉽지가 않아요. 나를 통해서 단골 들어오게 되고 그렇죠. 나를 보러 단골들도 오게 마련인데 내가 없는 매장이 처음에는 올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씩 없으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지금 그 매장을 처음에 1년째는 제가 그래도 한 달에 5번씩 왔다 갔다 했다. 최근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가지는 거의 못 가네 지금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 거의 오토 시스템으로 불러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단골들이나 오래된 고객들도 주인에게 따라가게 돼 있다. 맞아. 우리가 말은 쉬운 말들을 뭘로 하냐면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알아서 굴러가지 않겠냐. 좋은 말이긴 한데 사장이 없으면은 진짜 그것을 내 것까지 접목시키기가 현실은 쉽지가 않죠. 맞아요. 그 시스템이 진짜 그걸 만들어서 사장이 있을 때는 어디서나 만들어 놓은 거는 뭐 자영업이나 뭐 이런 생태계 쪽에서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 사람이 움직이는 거라. 또 제조업은 또 그게 또 다르겠지만. 제조업도 지금 현재 현행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계속 나오겠지만 현행 기업인들을 계속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로 똑같다고. 모든 생태계는 일맥상통. 자영업을 하든 중소기업을 하든 오너가 거기에 있지 않으면 직원들은 그만큼 따라와 주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업도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먼저 뭐 한 20여 년 전부터 이렇게 휴대폰 시장에 진입해서 이렇게 한때는 크게 이렇게 해보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길로 갔다가 어떻게 보면 쫄딱 망하기도 해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돈도 많이 날려보시고 해줬고 지금 이제 그 경험치도 있을 건데 지금 또 이 시간에도 보면 휴대폰 또 판매점 대리점이 저희 주변 상권마도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가 또 누군가는 또 새롭게 창업을 하려고 준비하신 분이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휴대폰 판매점은 왜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넣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늘었던 첫 번째 배경은 휴대폰 매장에 보통 5명에서 4명씩 직원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직원들 근무를 하잖아요. 그 직원들이 보통 1년, 2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 다 배워요. 판매하는 거, 물건 사입하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그 앱으로 나갔어요.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면 급여가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책정된다 그러면 오픈하는데 비용이 매장만 얻으면 끝이에요. 매장 하나 얻어서 예를 들어서 보증금 3,000, 월세 한 150에서 200. 그리고 나서 인테리어도 한 1,000만 원, 한 4,000 정도면 지방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것은 물론 보증금에 따라 좀 크겠죠. 어쨌든 식당 하나 오픈하는데 보통 한 2억 정도 든다고 치면 판매점 하나 오픈하는 데는 1억 미만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진입 장벽이 첫 번째 낮아요. 두 번째는 식당이나 다른 물류는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 또 비용이 필요하지만 이 휴대폰 판매점은 내가 팔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대리점에서 물건을 갖다 줘요. 그냥 물건을 넣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판매 능력에 의해서 매장을 얼마든지 꾸려나갈 수 있는 뭐 대기업 본사 입장에서도 잘 파는 사람한테 그냥 밀어주는 게 이득이다 생각해서만 밀어주고 그래서 미용실도 자기 기술력만 있으면 오픈하듯이 휴대폰 판매 능력만 있으면 오픈하기 때문에 미용실보다 오히려 더 오픈하기가 쉽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과당 경쟁이 또 되는 과당 경쟁이 여기가 하나 있으면 여기서 이제 배워서 나가서 옆에다 또 차리고 바로 옆에다 차리고 그럼 거기에 또 나와서 또 차리게 되는 대리점과 대리점은 일정 정도의 거리를 제약을 공정거래법이나 그런 게 따라서 그렇게 나눠졌을 건데 판매점은 제약거리가 없어요. 그냥 바로 옆에 생기기도 하고 누구나 지금 미용실처럼 미용실도 제약이 없는 것처럼 제약이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오픈을 한다. 만약에 후배가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휴대폰 판매점 한다고 형님 저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지금은 저는 말릴 것 같아요. 말린다고? 왜냐하면
이 휴대폰 사업이 지금 이제 올해로 보면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전에 휴대폰 사업이 단통법이죠. 그렇지. 단통법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휴대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아, 그 시작되면서. 사실 요즘은 근데 휴대폰 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휴대폰 한 대 가는 것 넘어서 뭐 한 사람 두 대, 세 대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 지금 없는 사람 없을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된 것 같은데. 이 단통법이 형성된 이유 첫 번째 이제 이런 부분은 비하인드도 되겠지만 정부에서 세금을 가장 쉽게 거칠 수 있는 방법론은 그건 통신 쪽이더라고요. 통신이야. 그 내막은 그렇게 시작이. 그래서 정통부도 생겼고 그런 형태로. 지금 단통법이 형성이 돼서 가장 손해를 보는 쪽은 결국 소비자예요. 우리 생각을 해봐요. 우리 휴대폰이 만드는 원가가 물론 개발비 뭐 이런 거 들어가겠지만 이미 원가 공개가 형성된 애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원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요즘에 나오는 휴대폰들 150만, 200만 하거든요. 150만 휴대폰이 원가로 고치면은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20만 원밖에 안 되는 것도 지금 우리 모든 소비자 150만 원에 이 휴대폰을 사게 되는 거죠. 왜? 싸게 팔면 법에 걸리는 시대가 돼버렸죠. 야, 그러니까 뭐 이게 서로 그렇게 혹시 이 법이 그냥 그게 단통법이에요. 그게. 누구를 위한 법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세금을 위한 그런가? 이게 150만 원에 하는 제품을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공시 지원금을 넣어서 150만 원 지원받는 게 50만 원이다 100만 원에 판매를 하면 이 고객은 약정 할인이라고 25% 지원을 못 받아요. 요금 할인을 못 받고. 내가 이 고객이 25% 요금 할인을 받으려고 하면 공시 지원이 아닌 약정 할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고객은 150만 원을 다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을 조금 이리저리 털어놔서 이 고객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고객이 말 그대로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봉이 되버렸죠. 지금 휴대폰 이번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휴대폰 다 제가 주고 사야지. 그러니까 비싸지. 지금도 되게 비싸요. 역으로 리베이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한 대를 팔았을 때 20만 원을 준다, 30만 원을 준다. 리베이트가 있어요. 지금도 휴대폰을 사면은 막 10만 원 빼줄게요.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뭐 20만 원 빼줄게요.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모두 불법이라는 거죠. 그게 불법이에요. 깎아주겠다는데 불법이 되는 시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깎아주면 경제적인 부담도 적고 막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됐네. 그게 이제 뭐가 오냐 폰파라치. 예를 들어서 깎아준 것을 신고를 해. 그러면은 그 점이 또 벌금을 부과돼. 맞아요. 이런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첫 번째 고객은 봉이 되는 거고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팔면서 스스로가 위축이 되는 거죠. 내가 범법도 하고 있거나 범법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판매를 합니다. 맞아요. 이게 뭐 정책 영향도 있고 또 과당 경쟁, 뭐 판매점 같은 게 너무 진입장벽에 나와서 쉽게 뭐 차릴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폐업도 상당히 많이 또 나타나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요. 자, 휴대폰 가격이 이제 높아졌어요. 휴대폰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휴대폰 아무거나 막 썼다가 안 좋으면 버리고 다시 사고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휴대폰 가격이 비싸니까 휴대폰이 오래 쓴단 말이죠. 휴대폰 판매점 많이 늘어났고 휴대폰 판매는 잘 안 되고 당연히 판매점을 오픈했던 점들 예전에 한 달에 이어서 100개씩 판매를 했다면 지금 휴대폰을 많이 팔면 30대, 40대 줄었겠죠. 과당 경쟁, 그리고 금액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수익성 부분에서 굉장히 악영향을 받는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게 버티기가 쉽지 않는 그런 구조로 좀 가고 있는 판매점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또 시급이 또 올라 있죠. 최저시급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직원을 써서 움직였지만 이제는 직원을 내보내고 사장님이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급여 안 주고 혼자 영업을 하게 되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영업이나 창업시장이 다 그렇게. 특히나 판매점은 요즘에 거의 1인 판매점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바뀌었죠. 왜냐하면 그것을 첫 번째 판매가 안 돼. 두 번째 직원 판매가 안 되니 직원 급여를 줄 능력이 안 돼. 그리고 주변의 판매점들은 오픈하기 쉬우니까 계속 또 지금도 생겨.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당장에 돈 들 거 통신 매장은 돈이 되는 이런 개념이 바뀌었다. 창업을 좀 신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생각이 좀 드네요.
한 번만 쉬었다 합시다. 전화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